어떻게 단순한 가정 운전사가 한 가정의 역학을 이토록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살의 은지였습니다. 제 일상은 단조로웠고 남편 민재는 늘 일에 빠져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부재 속에서 쌓여가는 고독은 제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상훈이라는 새로운 운전사가 등장하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무척 잘생겼고 그의 미소는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업적이라기보다는 자유분방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의 격식 없는 태도와 여유로운 모습은 우리 집의 엄격한 분위기와 극명히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곧 저는 그가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가 잊고 지냈던 감정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저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상훈은 늘 유쾌한 농담으로 저를 웃게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동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고 그것은 저를 점점 더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직 알지 못한 비밀을 그는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작은 상호작용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그의 미소에 심장이 뛰고 그의 말 한마디에 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차 안에서 보내는 긴 시간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기대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착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그와의 대화가 더 기다려졌습니다. 그것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였지만 동시에 위험한 길로 접어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상훈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저를 웃게 했고 어느새 저는 그의 삶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삶 속엔 알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끌리면서도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어느 화창한 오후, 도시가 한층 활기차 보이던 날, 우리는 작은 카페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안했고 그는 눈빛을 반짝이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가벼웠고 잠시나마 제가 짊어진 의무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신선한 커피 향과 찻잔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쌌고 저는 마치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화 중 그는 자신이 서울에 잠시 머무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묘한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자신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우정과 그 이상의 감정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흐려져만 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사소한 손길,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눈맞춤. 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세계에 몰두했고 저는 상훈의 존재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제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저는 이 모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해 생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상훈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강렬했고 제 방어막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욕망과 죄책감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책임감과 결혼 생활이 모두 위태로웠습니다. 상훈의 존재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제가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던 것들의 화신이었습니다.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욕망은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단순히 팔을 스치는 그의 손길에도 제 몸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감정이 통제 불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예전의 가벼운 대화는 이제 묘한 감정의 무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은 날로 고조되었고 결국 무언가가 일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 역시 상훈의 존재로 인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상의 무거움을 덜어주는 존재였고 저는 그의 곁에 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를 억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옳고 그름의 경계는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확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밤, 폭풍우는 제 감정의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상우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아늑했고 부드러운 조명이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욕망과 이성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는 곧 넘을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상우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 사이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만약 우리 입술이 맞닿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제 마음을 갉아먹었지만 욕망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내리는 결정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움의 감각은 황홀했지만 책임감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상우는 제게 어떤 의미일까요? 답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비 냄새는 우리가 나눴던 커피 향과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옳고 그름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상우는 제 앞에 서서 조용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긴장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을 때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저는 제 미래를 결정짓게 될 선택을 바로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한 걸음은 불확실했지만 결과를 알아야 한다는 욕망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그 느낌은 전율 같았고 마치 주변 세상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억눌렸던 욕망이 불길처럼 타올랐고 그 불길은 제가 알던 모든 것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의 끝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미래는 오로지 미지수로 가득했습니다. 키스가 점점 더 강렬해지며 현실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는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욕망이 뒤섞여 위험한 춤을 추듯이 얽혀 있었고 비록 제가 결정을 내렸다 해도 의문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민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울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자신을 빠져들게 만든 열정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비 오는 밤의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가운데 저는 키스에 빠져들었고 우리 입술이 맞닿은 찰나의 세상은 그 공간 밖으로 사라진 듯했습니다. 상훈, 그의 여유로운 태도와 매혹적인 미소는 혼란스러운 제 삶 속에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몰입할수록 현실은 강력한 힘으로 저를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살짝 물러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길이 마주쳤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서로의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던 이 아늑한 공간은 제 마음속 소용돌이와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자유의 느낌은 이제 뚜렷한 죄책감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제 망설임을 눈치챘습니다. 은지 씨, 죄책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인생은 후회 속에서 살기엔 너무 짧잖아요. 그의 말은 제 안에서 울림을 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민재는 비록 저를 소홀히 했지만 이런 배신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를 통해 인정을 받으려 애쓰며 자신의 유령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상우는 신선한 공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제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었습니다. 당신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눈물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상우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 사이의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거라면요? 그가 속삭였고 그의 눈빛은 깊은 통찰력으로 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마치 제가 될 수 있는 모습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다른 선택, 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저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무게는 제 가슴을 짓누르는 닷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훈 역시 자신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저를 구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죄를 속죄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바깥의 폭풍우는 제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확실함이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상훈은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좌절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두렵고도 갈망하게 만드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제가 더 원한다고 말하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아드레날린이 제 혈관을 뛰게 했습니다. 상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어깨에 서린 긴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제가 몰랐던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고 이제 저는 그 퍼즐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의 무게가 공기 중에 가득했고 제가 상훈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민재가 이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창밖의 폭풍은 제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죄책감이 교차하며 춤을 추었고 저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 제 존재 전체를 재정의할지도 모를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고 오랜만에 제 선택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정의 압박은 저를 압도했고 방 안의 은은한 조명은 점점 더 강렬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훈의 얼굴에 드러난 미묘한 감정 하나하나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도피처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린 자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준비됐나요? 그의 질문이 고요를 깼고 저는 그 대답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렸습니다. 민재의 친구들로 보이는 몇몇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고 그 불편함은 저를 거대한 파도처럼 덮쳤습니다. 제 현실이 몇 미터 밖에 있었고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상우는 제 얼굴에서 변화를 읽어내며 다가왔습니다. 은지 씨,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이렇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의 말은 제가 떠나고 싶었던 과거의 삶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를 뒤흔들던 불안감은 단순히 민재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뭘 원해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고 그의 눈에 비친 취약함은 그 역시 저만큼이나 이 상황과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제 안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민재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상훈의 말은 약속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저와 다가올 결과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재앙으로 끝나면요. 제 불안함이 목소리에 스며들었습니다. 상훈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그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빛났습니다. 때로는 재앙이 최고의 교훈을 가져다줘요. 시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밖의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치 우주가 제 내면의 갈등에 공감하며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번개가 방안을 밝히며 빛과 어둠이 교차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제 마음속 혼란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습니다. 상훈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제 감정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닷 같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연결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저는 망설이기만 한다면 제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선택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괴롭혀온 두려움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결국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저는 제 내면의 싸움과 마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어.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우는 제 말을 들으며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띤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완전해야 해요. 비밀도 두려움도 없이요. 긴장감은 공기 중에 짙게 퍼져 있었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재는 우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그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마치 매 초를 더디게 기록하며 우리의 긴장감을 부추기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결단력이 제 안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민재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기 전에 그를 찾아야 해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요?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의 말에 우리는 더 단단히 연결된 기분이 들었고 그는 단순한 지지자가 아닌 이 싸움에서 함께할 동료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민재를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점점 더 실감났습니다. 배신과 발견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머리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지만 구원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또한 존재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주체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촉박해졌고 저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소리가 우리의 안식처를 울렸습니다. 희미한 빛이 복도를 비추었고 그곳에는 익숙한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지우, 제 오빠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고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 속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민재를 찾아야 해. 제가 대답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빠른 숨소리로 내면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앞으로 나와 주머니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찾았어. 민재에 관한 거야.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 지우는 봉투를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단순히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거대한 부패의 그물망에 얽혀 있었고 그것은 우리 주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신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게임이었습니다. 상우는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의 무게에 압도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제가 낮게 속삭였고 아드레날린이 몸속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대결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지우는 봉투를 꼭 쥐고 저와 상훈을 번갈아 보며 누군가가 다음 행동을 제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재가 이런 일에 연루됐다면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그가 사라질지도 몰라 제가 제안하며 다급함을 내뱉었습니다. 상훈은 결연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자주 가는 장소가 있어요. 지금 바로 가야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고 오래된 갈등은 뒤로 남겨졌습니다. 이젠 답을 찾으려는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위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지? 지우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계획이 필요해. 제가 말하며 지우가 든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 정보가 열쇠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신중히 행동한다면 그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행동의 아드레날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민재의 배신은 이제 우리를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문이 뒤에서 닫히며 우리가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친구나 형제자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적에 맞서 싸우는 공모자가 되었고, 승리는 멀게 느껴졌지만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며 우리는 약속 장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길은 고요했고 우리의 발걸음은 임무의 긴박함을 에코처럼 울렸습니다. 우리 셋 사이의 긴장감은 손에 잡힐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각자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훈이 앞장섰고 그의 걸음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예민하게 경계하며 뒤따랐습니다. 평소 망설임이 많던 지우는 이번에는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는 방향을 지시하고 전략을 제안하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어느새 예상치 못한 용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역할은 명확했으며 우리의 역동성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지만 주변을 둘러싼 어둠은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조심해,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요함이 귀를 울렸지만 저는 불안이 저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결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각 행동과 움직임은 철저히 계산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팀이 되었고 함께라면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전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고는 위협적인 그림자처럼 우리 앞에 서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드레날린은 점점 더 강하게 분출되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쪽에는 쌓인 상자들과 멀리서 울리는 발소리의 메아리가 들렸습니다. 구석을 조심해, 제가 말하며 제 목소리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상훈과 지우는 제 옆에 서서 눈을 반짝이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은 전기처럼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쥐가 내는 작은 소리나 삐걱거리는 나무 판자 소리까지도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였고 제 척추를 따라 오싹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준비해. 제가 속삭였고 머릿속으로 다가올 대치를 그렸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커다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고 뒤쪽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돌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복부를 가격하듯 다가왔습니다. 주저할 틈 없이 우리는 각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했고 우리의 눈에 비친 결의는 굳건했습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이 귀를 찢을 듯한 폭음과 함께 열리며 무장한 후드티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물러서고 싶었지만 제 혈관 속을 타고 흐르는 도전 정신이 저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외치며 우리는 각자 정해진 방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혼란이 폭발했습니다. 총성, 비명, 그리고 서로 부딪히는 몸의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열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드를 쓴 사람들 중 한 명이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의 후드를 벗겼습니다. 그 순간 낯익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 중 한 명이었지만 배신자였습니다. 충격이 저를 멈춰 세우려 했지만 아드레날린은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민준, 왜 그랬어? 제가 외치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의 답은 제가 처리하기도 전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항상 그랬어. 그는 그들과 한편이었지만 전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확한 동작으로 또 다른 적을 쓰러뜨렸지만 그의 고백은 다시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친구 민준이 적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변화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분노는 명확한 초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결단력의 외침과 함께 저는 적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마침내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전투의 먼지가 가라앉고 비명 대신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을 때 주변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이제는 배신의 상징이 된 그의 존재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그 안에서 희망과 결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긴 것이 아니라 파괴된 것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행동은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새롭게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욕망과 열정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은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것을 걸고 강렬한 순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몰입감 넘치는 이야기와 반전이 가득한 서사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감정을 흔들고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하나의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